벌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겨울치고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삼한사온이라는 게 있죠? 3일은 춥고 4일은 덥고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근데 겨울에 많이 추워야 된대요.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추워야지 한 해 농사가 잘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많이 온다는 거는 강수량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곡식을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죠. 그래서 얼어 있으면서 수량을 많이 머금고 있죠. 그쵸? 그리고 추운 날에는 병충해, 벌레들이나 이런 거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잘 되려면 그만큼 나쁜 충들이 많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겨울이 정말 싫어요. 겨울이 정말 싫어요. 저는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껴있고 막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입는 복장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겨울이 싫어요. 근데 겨울에도 사실 그리고 겨울에는 놀러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추워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들이 너무 적어서 이왕이면 여름인 나라에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름 이제 남해 쪽에나 집을 하나 구해서 그쪽에서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이제 시작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용실은 지금 15평 미용실의 작은 미용실이에요. 그리고 뒷골목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북동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파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항상 오셔서 운영이 되는 그런 미용실이에요. 그리고 작은 미용실 치고는 브랜드에 걸맞게끔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좀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미용실에서 가격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수익률도 사실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료, 그쵸? 인건비, 그리고 세금,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죄송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작은 규모로 저희가 실행을 옮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은 월등히 좋은 케이스에 있죠. 그리고 일단은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미용실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못난 상태에서는 절대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미용실이 15평 미용실이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앞에 골목, 뒤에 뒷집, 옆집 아주 많은 그런 미용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미용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미용실보다도 월등히 내가 기술력이 좋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미용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좀 앉아주세요. 네, 지금 오신 분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 이상은 저 같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고 동네 미용실입니다. 그런 동네 미용실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의자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내가 어느 정도 컨셉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컨셉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보다 뭐예요?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요즘 선진국형 미용실들은 어떨까요? 그냥 외국에서 가끔씩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영국이나 이런데 갔다 오신 분들, 유럽이나 이런 미용실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특징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격대도 비싸고 퀄리티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미용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면 작은 살롱을 운영해요.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그 원장님 계시죠. 비달사순에서 근무를 하셨고 수석 강사이시고, 근데 직접 가서 미용실을 보니까 정말 작은 직원들이 정말 적고 살롱도 굉장히 작은 미용실을 운영을 해요. 근데 매출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 있는 매출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점점점 퀄리티 있는 미용실을 하면서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점점점 퀄리티 있는 미용실로 점점점 우리나라도 좀 가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 지금 벌써 한 5년 전부터 그런 시대가 점점점 용트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이면서도 정말 잘 되는 미용실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정말 많아졌어요. 옛날에 청담동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했을까요? 청담동에서는 무슨 마케팅을 했을까요? 스타 마케팅을 했어요. 어떤 스타 마케팅? 연예인 마케팅. 유명한 연예인들 머리를 하는 작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방송을 타면서 그 사람이 방송을 탄 머리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 전 국민이 아니지 조금 내가 스타일을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헤어 디자이너한테 가서 머리를 냈어요. 헤어 시술을 받죠. 굉장히 고가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옛날에는 청담동에서 유명한 살롱을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한테 헤어 시술을 받았지, 연예인을 했던 사람한테 시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급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TV에서 예쁜 머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어디 찾아가요?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요. 검색해서 그 스타일하고 준하게 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머리를 해요. 뭐죠? 고객님이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청담동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의 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머리를 정말 잘하는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을 가서 머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하는데 그 1인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그냥 가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손님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사실 파마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퀄리티 있게 하시는 사람들, 파마만 10번만 하시는 사람들, 손님 하나 받으면 몇 시간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손님 하나 받으시면?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데요. 통상 한 3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8시간도 걸려요. 칼라 하는데도 통상 5시간, 6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에서 2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저렴하진 않죠. 한 4, 50만 원 정도 받죠. 그런 미용실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펌도 똑같아요. 펌도 똑같이 그렇게 퀄리티 있는 가격대로 시술을 하면서 하루에 한두 명만 예약제를 받으면서 미용을 시술하는 그런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그런 미용실이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미용실은 당연히 뭐예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머리 절대 해주지 않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는요, 동네 미용실, 작은 미용실을 하면 무조건 동네 손님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든지 가든지 뭐 기다려서 머리를 하는 시절,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요, 한 60에서 70% 이상은 아직까지도 그런 틀을 가지고 미용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가게의 위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로변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로변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월세, 나가는 지출이 많아요. 고정 지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럭셔리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일단은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뒷골목에 있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저 소자본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기술력 하나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죠. 기술 플러스 마케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케팅을 어때요? 인터넷 마케팅을 하려면 많이 광고를 해야 되겠죠? 무수한 데다 엄청난 데다가 하루에 2명 받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사람 받기 위해서 안 오면 어때요? 일반 손님은 안 받고 그런 퀄리티 있는 가격이 비싼 손님만 받으려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손님들이 그 가격에 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전국의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마케팅이 최고라는 얘기죠.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김제, 뭘 하지 마십시오. 마케팅 하시면은요, 전국의 손님이 거기까지 갑니다. 제가 한 예를 얘기했죠. 평택에 계신 원장님이신데 거기는 완전 시골이에요. 평택에서도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데요. 두 분이 하시는데 20평이에요. 월세 40만 원이에요.
700에 4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매출 얼마 올리세요? 1700에서 1800 올려요. 마케팅을 하면서 가시는 분이에요. 기술력 좋죠. 하루에 커트 손님을요, 하루에 20명씩 잘라요. 뭐 손님을 20명 이상씩 받아요. 대박이죠. 장소가 요즘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목 좋은 데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은요, 요즘에는 목 좋은 데가 최고가 아니고요, 인터넷 마케팅이 목 좋은 데가 최고입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배워요? 기술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을 배우려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배웁니다.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게 뭐죠? 선진국형 미용실로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자체가. 예전에는 큰 미용실, 대형 미용실이 요즘에는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점점 선진국형 미용실로 가기 때문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실속 있게 미용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때요? 가격은 높이만 기술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마케팅 배워놓고 예약제로 가게는 최소한 고정 지출을 줄이면서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약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에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죠. 그냥 무조건 기다려요, 그냥. 아까처럼 얘기해서 예약제 안 하니까 손님들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마냥 기다려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가게 처음에 오픈할 때요, 저 몇 시까지 근무했는 줄 아세요? 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9시까지 근무했어요. 제가 혼자 미용실 오픈할 때요. 왜? 그냥 마냥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도 한 달에 2배 아셨어요. 근데 매출은 적어요. 일하는 대비 뭐예요? 매출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일하는 양에 비해서. 그리고 늦 손님 오면 9시 퇴근인데 8시 50분에 손님이 왔어. 파마 손님 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받아. 그럼 11시 훅딱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9시에 또 출근해. 너무 힘들어.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요? 8시 반에 출근해서 8시 딱 칼퇴근이에요. 아주 칼퇴근. 하루 예약 딱 봤습니다. 저녁 때 오시면요, 안 됩니다. 오늘 클로즈입니다. 딱 끊어요. 일요일날 저희 근무 안 합니다. 딱 끊어요. 아침에 좀 일찍 오시면. 그런 게 어딨어요? 뭘까요? 지금 점점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요, 우리가 일하는 대비 성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작은 미용실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약제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 예약제로 간다는 뜻은 뭘까요? 가장 큰 이득은 고객의 배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손님이 무조건 와서 기다리는 거 1시간, 2시간 저런 지금 머리 정말 잘해 그러면 예약 없이 가봐요. 손님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쵸? 서울대 보세요. 죄송합니다. 서울대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잖아요. 그쵸? 거기는 예약을 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요. 사람이 너무 엄청나서. 그쵸? 우리 미용실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손님이 우리 대학병원을 가서 기다리고 인정해야 하네요. 그렇구나. 여기는 손님 많아서 그래. 우리 미용실도 제발 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예약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 늦어서 그렇구나. 저기는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해도 좀 늦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최대한 시간을 맞춰줘야겠죠? 그래도 그런 미용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미용실 만들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근무 시간은 점점 줄여야겠죠. 자, 우리 식당을 가서 보면 식당이 어때요? 바쁜 식당은 어때요? 늦게까지 일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신사동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가 8시 반에 클로즈예요. 근데 저희가 한 7시 반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8시 반에 클로즈잖아요. 저희가 7시 반에 갔어요. 근데 손님을 받긴 받더라고요.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세상에 8시 되니까 손님 하나도 없어요. 저희만 남았어요. 8시 되니까. 그 고객이 아는 거예요. 고객이 그 사람은 그 미용실을, 그 식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8시 반이니까 클로즈니까 늦게 가면 밥을 못 먹는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맛있어. 미용실도 어때요? 미용실도 그 시간에는 거기 가면 머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머리를 못해. 왜? 그 미용실은 머리 잘하거든. 근데 그 시간에 못 가면 그 사람은 머리 못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손님이 넘쳐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되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요. 아니, 우리 만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1년 내내 손님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가서 밥도 먹어야지. 나들이도 좀 갔다 와야지. 눈도 호강하고 콧구멍도 호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일하면서 앞에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파마약 냄새, 염색 냄새, 중화제 냄새, 샴푸 냄새 지치잖아요. 우리 몸이 점점 지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여유 시간을 뭐예요? 우리 자체에도, 우리 나한테도 좀 힐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좋은 것도 먹으러도 좀 갔다 오고, 맑은 공기도 한번 쐬보고, 우리는 가끔씩 저희 길상사나 성북동 올라가서 놀다가 와요. 성북동에 맛집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갔다 오고요. 하다못해 우리는 공사 끝나고 나면 저기 사회구탑도 갔다 와요. 사회구탑에 입구에 맛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뭘까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어떤 경험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약제로 운영하려면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로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해야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미용실 몇 년에 차렸다고 했죠? 저는 첫 번째 미용실은 제가 8년 차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망했어요. 두 번째 미용실은요, 제가 14년 만에 두 번째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준비가 철저했다는 거죠.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얘기지. 뭐예요? 그 준비하는 기간에 내가 뭘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했거든요. 그 14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아주 준비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정도에 왔을 때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을 먼저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죠. 왜?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편해야 되니까. 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용실이 점점 힘들어져요. 미용실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약제는 아이고 손님 한 명이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받죠. 너무 감사하죠. 최고로 감사해. 그쵸? 한 명이라도 와주면 늦은 시간에 9시 반에 9시 퇴근인데 8시 50분에 와 파봐달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해줄게요. 더 웃긴 거는 가격도 할인해줘야 돼. 나 단골이잖아. 30분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일은 일대로 하고 몸들이 힘들고 가격은 가격대로 제대로 못 받고. 그쵸? 그런 세상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미용실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받았던 분이 또 그런 미용실을 오픈하기도 하더라고요. 첨단동에서 계셨던 분인데 건대에서 오픈을 했어요. 8평이에요. 8평인데요. 경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대 하나에 의자 하나, 샴푸대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회색이에요. 8평실에. 그리고 카운터 하나. 그리고 거기는 올 100% 예약제. 올 100% 예약제. 8평이면 얼마나. 그리고 앞에가 전면 다 통유리예요. 회색으로 된 그런 벽을 하고 있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예약제 딱 끝나면 퇴근해요. 6시고 7시고 퇴근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꿈에 그리는 그런 미용실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꿈에 그리는 미용실 아닌가요? 그래도 월 500 이상, 수수료 500 이상은 버옵니다.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요. 뭘까요?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율수,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일을 할 거야? 나이 먹어서까지 옛날처럼 그 가격 저렴하면서 손님 많으면서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잖아요. 고객을 점점점 줄어들면서 시술하는 고객님이 점점 줄면서 고퀄리티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가 일하는 걸 점점 줄여야겠죠. 하지만 매출은 똑같아야 되겠죠. 왜 경력이 가면 갈수록 시술 가격은 높아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에는 그걸 고객님들이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를 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미용실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예약제 꼭 하셔야 돼요. 필수이고요. 그리고 그런 예약제일수록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약제를 할 수 있을수록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편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재투자를 할 수 없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가 월급이 적고 매출이 적은데 다른 데 돈이 없는데 내가 생계형으로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내가 다른 데 공부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금전적인 게 생길 수 있나요? 못 생깁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돈 들어갈 것보다 조금만 더 벌어보세요. 어때요? 지금 내가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벌면은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배우러 다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잘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부자는 부자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미용실도 그래요. 미용실도 잘 되는 미용실들의 리그가 있어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계형은 재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는 미용실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내가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미용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부자인 미용실의 리그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부자인 미용실의 리그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안 되는 미용실도요, 어떻게 해요? 생계형이라도 조금이라도 빼놓으세요. 저축을 한번 해봐요.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해요. 자기 매출이 10,000원씩 저축을 해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5만원이에요. 365만원 저축해놔가지고 나중에 그 돈으로 교육을 받아요. 따로 목돈 내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는요, 돈을 내고 하셔야지 공부가 돼요. 무료 세미나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나한테 돈을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낼수록 내가 더 많이 가져가요. 사람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큰 돈을 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아주 강해요. 싼 데는 그렇지 뭐 저희가 또 뭐 얻을 게 뭐 있겠어?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근데 비싼 데는요, 내가 이 돈을 내고 했는데 더 많은 걸로 내가 얻어야지 하면서 눈을 불안해지면서 막 배워요. 막 잠이 오는데도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 막. 왜? 아깝잖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생계형이 아닌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퀄리티 있게 운영할 수 있고, 경력은 상관이 없어요. 경력이 많다 적다 상관이 없습니다. 특출난 게 하나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는요, 그냥 오프라인 미용실만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미용실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약제가 훨씬 더 정착이 잘 됩니다. 예약제를 운영하는 건, 왜냐면 온라인에서 오신 손님들은 어디서 와요? 먼 데서 와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예약이 필수입니다.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시는 미용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50대 50의 확률로 항상 온라인의 비중을 더 많이 두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앞으로 발휘를 하셔서요, 여러분들, 난 못해, 난 인터넷 못해, 난 컴퓨터 못해, 나는 사진 찍는 거 기술 못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생계형 미용실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셨죠? 유튜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페이스북 했어, 안 했어? 왜 자꾸 물어보세요? 빨리 얘기할게. 아니, 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야. 할 때까지. 아셨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서 꼭 성공한 미용실,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